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그 H 태그 2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탄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주 기본만 올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당장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2탄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CSS나 HTML을 디자인하는 웹 디자이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2탄에서 알려주는 것까지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 중에 제가 심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까지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구글 SEO를 맞춰서 계속 발전해서 써 나가시겠지만 제목 하나 넣는 거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포스팅을 중단하거나 포스팅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거는 블로그 수익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 이사양 잡스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 나가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너무 완벽을 기하지 마시고 포스팅을 계속 해 나가셔야지 블로그가 발전한다는 점, 구글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H1 태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구글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는 포스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H1 태그가 없거나 두 개가 있거나 하지만 않으면 일단은 구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 H2 태그부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구글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H2, H3, H4를 잘 써주시면 구글이란 로봇이 내 블로그의 문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지, 이걸 제대로 안 썼을 때 구글이 이 문서를 이상하거나 잘못된 문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구글에 노출되고 싶은 우리 마음에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구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길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HTML로 봤을 때 H 태그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로봇이 볼 때 제목을 보고 보통 키워드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H2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H2부터 순서대로 쓰시는 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주제가 하나의 주제가 흐름대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큰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나눠져 있고 그 밑에 또다시 주제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H2 태그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다고 해서 심각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때는 이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마인드맵을 보시면 제가 하나 대충 만들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사양 잡스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H1입니다. H1.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옆에 티스토리, 애드센스, 구글 SEO라고 있어요. 여기서 맨 위에 것만 있다고 치죠. 이거 밑에 건 있다가 얘기하고요. 그러면 H2에다가 티스토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 편집은 H3가 되겠죠. 그리고 HTML이 H4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구글 로봇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근데 H4까지 쓰고 나서 그 다음 또 내려가는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H5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우리 티스토리 보면 제목 1, 2, 3에서 제목 3이 H4잖아요. H5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마인드맵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양 잡스가 H1이고 제목 1이 H2, 그리고 스킨 편집 HTML, 여기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쓸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TML 응용, 요걸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단계 더 내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H4까지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렵지 않아요. HTML 가셔가지고요, 여기 응용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H5 하고 끝에도 가로 열고 슬래시로 닫아주고 H5 하고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다시 가보시면 그냥 H5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된 거예요. 미리 보기 해보시면 여기가 H1, 여기가 2, 3, 4, 5, 그쵸? 분명히 티스토리는 제목 3까지 없는데도 여기까지 적용이 된 겁니다. H 태그는 6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2 해서 이렇게 길게 가실 분은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6 이렇게 해주시면 더 긴 소제목들이 더 많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아까 여기 있죠? 이게 5, 6 더 글씨 더 작아졌죠. 이거는 티스토리에서 만든 게 아니고 HTML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티스토리에서는 H4까지만 있어도 충분할 거야 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더 필요하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무방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다시 보시면 지금은 저 위에 있는 한 줄로 쭉 내려가는 건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이 H2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개 나올 때는 여기 마인드맵에 있는 것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H2를 쓰시고 그리고 H3에 대한 내용을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H2를 쓰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순서대로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H2, H3, H4 다음에는 다시 작은 숫자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H2, H3 되면 여기 다시 H2 오고 다시 H3 오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H2, H3, H4 다시 H2, H3, H2, H3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여기 H2가 두 번째 문단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H3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구글에서 볼 때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됩니다. H2가 분명히 있는데 다 건너뛰고 H3, H4, H3, H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상적인 진행은 아니죠. H2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로봇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글을 쓰실 때 소제목을 넣으실 거면 시작은 H2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순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2, H2, H2 하셔도 되겠죠? 서로 다른 주제라면. 근데 아까 제가 그 마인드맵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신 것처럼 이걸 나누실 때는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H2가 2개 있으면 좋겠다, 3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구글이요 H2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H2, H3로 나누어졌을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쓰시죠. H4도 쓰시고 뭐 이렇게 쓰십니다. 쓰셨을 때 이 안의 내용은 분명히 H2에 근거한 내용으로 분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내용도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을 때 이렇게 H2를 나눠서 쓰시는 겁니다. 마인드맵 보시면 H2에 해당하는 티스토리와 애드센스와 구글 SEO는 서로 다른 내용이죠. 이렇게 구분이 될 때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그냥 보기 좋고 싶어서 티스토리 H2 넣으시고 그 다음에 스킨 편집 H3 넣고 광고 배치는 티스토리 하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H2로 넣고 이러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나누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 CSS에서 글씨 크기 조절했었죠. 이게 사실은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글자가 너무 크기가 극단적이에요. 단순하죠.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거 자체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CSS에서 글자 크기 조절하는 방식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CSS에서 조절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문서들의 내용까지 다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는 내용의 글자 크기도 전부 다 적용이 돼서 모두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마다 CSS를 손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H5하고 H6를 넣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CSS에는 H4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글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CSS에서 이 5랑 6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스킨 편집 오셔서 HTML 편집 누르시고 CSS까지 오셨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리 컨텐트 찾아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H1 있고요. H2, 3, 4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1.3 정도로 맞췄나요? 똑같이 맞춘다고 했을 때 이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H4 다음에 H5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점부터 해서 이렇게 가로까지 복사하셔서요. 공간을 만들고 두 번 붙여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H5, H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글자 크기, 물론 글을 쓰실 때 H 태그는 5랑 6는 직접 넣어주셔야 되지만 글자 크기가 아까처럼 엄청 작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글자 크기를 4.1.3으로 돼 있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여기서 아까 요거 엄청 작았잖아요. 미리 보기 하시면 여기까지 전부 다 같은 글자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제목을 많이 쓰시는 분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 조정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 크기는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H1 태그의 글자 크기는
다른 H2부터 6까지 있는 글자 크기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거는 지켜주세요. 멋있게 하신다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만드시는 분 있는데요. H1은 기본적으로 다른 태그들보다는 글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야 된다는 거 너무 줄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하신 점들은 이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은 뭐에 해당하냐 그러실 수 있어요. 밑에 제가 본문 1, 2, 3 적용해 놨죠. 그리고 이거는 본문 1, 2, 3 적용한 거고, 이거는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건 뭐가 다른지 볼게요. HTML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문장은 P로 쌓여 있죠. P/P. 밑에 본문 1, 본문 2, 본문 3도 그냥 P로 쌓여 있습니다. 단지 사이즈만 이렇게 달라요. 세 가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글자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으실 때 쓰시고, 구글 SEO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요, H6까지 쓰시고 나서 H7이나 H8 이런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여기까지 써도 부족하면 H6, H6 계속 써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로봇이 볼 때는 그냥 순서대로 H6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용인 것처럼 판단을 하게 두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H6의 내용이 HTML 편집 방법이라고 쓰시죠. 그리고 H7을 넣고 싶은 거예요. HTML 편집 고급 방법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H7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가셔가지고 글자 크기만 H6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새로운 소제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HTML이나 구글 로봇이 볼 때는 그냥 본문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가셔가지고 요거 있죠. H6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이퀄 20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슬래시 폰트로 묶어주시면 요 일반 본문 글자의 글자 크기만 딱 바뀌게 됩니다. 이 숫자는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미리 보기 해볼까요? 보시면 이게 20이에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소제목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H 태그도 아니고 뭐 점도 아니고 그냥 본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볼 때도 H6가 여러 개 반복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문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하시면서도 H 태그를 순서대로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셨던 댓글들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답이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테마11님인데요. H1, H2, H3 순서대로 넣고 나서 H4 여러 개 써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H5나 H6 써도 되는데, 4 계속 써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장 상대적으로 깔끔한 H 태그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H4 이상 안 써요.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데, 꼭 쓰셔야 된다면 H5, H6 태그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일반 본문 P 태그 걸린 데에다가 폰트 사이즈만 조정해가지고 마치 소제목인 것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카우님이네요. 본문 1, 본문 2, 본문 3 사이즈는 각각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메뉴는 그냥 글자 크기만 바꾼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폰트 사이즈로 일반 글을 써 넣으시고 사이즈 바꾸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H4는 H1, 2, 3 이후 계속 써도 되는지요? 됩니다.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H5, H6로 내려가면 로봇이 볼 때 더 구조적으로 형식이 잘 갖춰진 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엉뚱꿈의 나날님, 본문 1, 2, 3도 제목처럼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계신 것처럼 폰트 크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투게더원님이 써주신 것 중에 H2 밑에 H3 넣고 또다시 H2 쓰고 그 밑에 H3 사용했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도 나누신 것만큼 정확하게 내용이 분류되어 있을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썼으니까 다시 H2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포스팅에는 본문 내용이 충분히 구분되어 있는 내용에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ZJIN님이죠. T스토리 스킨 중에 제목이 H1 설정이 안 되어 있고 H2로 되어 있는 스킨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안 쓰시면 좋겠어요. T스토리 기본 스킨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스킨은 좋은 스킨은 아닙니다. 정말 이거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신다면 제목은 H1 그리고 제목 1부터
H2로 시작하는 순서대로 들어있는 기본적인 H 태그 방식을 사용하는 스킨을 쓰시길 바랍니다. 밑에 예를 드셨는데요. H2 본문, H2 본문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H2로 나눠야 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 쓰셔도 되는데 두 번째 H2가 위에 H2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H3로 가셔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영상에서 이번이랑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H 태그를 크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H2 들어가더라도 혹은 H2, H3가 들어가더라도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포스팅할 때 이런 디자인 때문에 너무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준 님이요. H2, H3 설명, H3 설명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나쁜 구조 아닙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H2 결론하셨잖아요. 결론 정말 결론 내용을 쓰실 거면 H2를 쓰시지 말고 그냥 본문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사이즈를 키워서 쓰시는 게 낫습니다. H4를 쓰셔도 되는데 H4 글자 크기만 다른 H2나 3와 다르게 크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설명이 길어질 때는 CSS로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목이 한 번씩 끈 경우에는 그냥 본문 글자에다가 사이즈만 조절해서 쓰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H 태그 말씀드렸어요. H 태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H1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는 습득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잘 이해되게 써주시면 구글 로봇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제가 블로그 시작할 때요. 글은 안 쓰고 맨날 뭐 했냐면 블로그 예쁘게 꾸미는 거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블로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블로그가 브랜딩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는 블로그의 디자인, 글씨 색깔, 모양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그 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포스팅을 하시는 거 그리고 구글이 원하는 방식대로 순서대로 H 태그를 써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방금 전 영상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파레토 법칙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